이 과정이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그럼 또 갈라서 짝으로 찍고 대패로 파고 막 이런 과정이라면 수만 번의 손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가야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이 안 나오고 그냥 거기 있었는지 나도 몰라. 그거는 그냥 단 뭐 깎는 것이 좋아서 했다고 그러면 그거 뭐가 좋아서 있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좀 어렵다고 나오는 것은 배신으로 생각이 돼갖고, 내가 한 번 공부하다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길을, 상대방 그 주인이 어렵다고 그래갖고 내가 배신하고 나올 수도 없더라고. 그러다 이제 좀 어려운데, 김광조 선생님이 사람을 찾았어. 필요해. 그럼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 나를 달라고. 근데 내가 이제 그쪽으로 바로 갔으면은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왜? 사람은 큰 선생님인데 그 제자가 또 큰 보답을 또 받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어렵지만 좀 풀리면은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좀 참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해갖고. 그 시절에 뭐 연탄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없으면은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는 또 불 때고들 같이 살고. 뭐 선생님이 얼마나 가난한가. 한 달이면은 먹을 쌀도 없으니까 빌려다가 먹고, 그거를 또 빌려다 먹으면 또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갚는 거야. 뭐 가야금 팔면 또 그놈으로 갖다 갚고 그런 시장이더라고. 갖고 또 거기에서 지붕도 초가지붕 있어. 초가지붕인데 지푸레기 살 돈도 없어. 선생님이라는 사람. 근데 왜 거기를 왜 안 나오고 거기 내가 있냐고. 근데 나는 참 일이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깎는 걸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나는 거북선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막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배우는데 안쪽을 깎는 손놀림이 선생님보다 더 빠른 거야.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4개 정도 깎는데 나는 120개를 배워. 그러자 뭐가 돌아오게 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국민교육헌장을 발행했대. 그럴 때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상의 어를 오늘에 되살려, 그 대목이 나오면서 옛날에 그 우리 것들을 이렇게 찾는 운동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뭐 국악 양성소, 뭐 선생님께서 그걸 승격해갖고 국악 고등학교, 뭐 예술학교, 그리고 이제 뭐 한양대학교 국악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청 바빠지죠. 그리고 나는 이제 일순위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금방 배우는 거야, 내가. 너무 빨리. 그래가지고 19살 되던 해에 이미 거의 기술자가 돼. 근데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기술은 확실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다. 그리고 이제 그 소질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을 하는데, 엄청 내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9살 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이제 막 서로가 욕심을 내는 저희가 돼,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내 나이 한 22살 됐나? 22살 때 내 최고 전생기였지. 그때도 역시 김광조 선생님이었고, 김광조 선생님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김종혁 씨, 또 최태진 씨, 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김종기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손을 버리니까 나가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 다 나가니까 이제 사람이 없잖아. 그때 이제 내가 이제 필요했던 거야. 하여튼 그 시절 전주가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많았고, 여기서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시장이 적잖아. 사람 막 하나, 둘 서울로 이제 가신 거야. 김명칠 선생님, 이제 김광조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그 시절 악기는 왜 또 발전할 수밖에 없었냐. 최고 연주자들은 있는데 악기 그때 막 숙련공이 없었어. 그래야 이분이 만들어도 10개 만들어야 하나 연주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나온다는 그 시절이었거든. 그 돌 위에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단한 땅에 자란 나무를 석상 오동이라고 하고, 일반 오동나무는 기름진 땅에서 재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속성으로 자라요. 그러면 속성으로 자란 거는
수분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음이 금방 변하고, 석상 우동이라고도 그냥 가야금 만들면 소리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도에 따라서 또 두께를 조정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것이 이제 기술인데, 그 기술까지 가는 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거 경험으로 해야 되잖아. 내가 몇 대를 내보냈는데 어떤 악기는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어쨌다 하면서 서로 연주자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서로 의논이 가서 이제 그 안에 테두리 내에서 악기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터운 나무는 좀 얇게, 부른 나무는 좀 두텁게. 그럼 그것도 위치가 또 다 다르고 있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비법인데, 그것은 아마 말로 설명해도 잘 몰라. 만드는 것이야 수도 없이 만들었지만, 글쎄 마음에 드는 거 그렇게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요, 글쎄 몇 대 못 말려. 그게 지금 너무 알아서 그런가 봐. 해놓고 보면은 뭔가 조금 미진하고, 또 하고, 근데 이씨 한두 가지 공정해야 뜯고 다시 만든다든지 하죠. 이거를 이거 만들어다 보면 끝나는 건데, 악기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악기가 가고,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악기 써도 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수명은 나는 50년 써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50년 써요. 근데 요즘 뭐 어떤 사람들 뭐 악기가 뭐지 소모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하고 있는데, 이 악기를 우선 당장에 이렇게 소리가 왕왕왕 울리는 거 좋은 악기로 보는 거예요. 악기는 좀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좀 약간 힘이 들어야 돼. 힘이 들어야 그것이 길이 나가지고 50년을 쓰는데, 얇게 만들어가지고 우선 당장 소리만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그냥 싹 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하면 그런다는데, 제자들한테 사주 쓰면은, 야, 너는 50년 써야 돼. 악기를 사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성금년 선생님 그 실제로도 15회는 있었어요. 이제 왜냐면 12줄로 여러 가지 음악을 하다 보면 조금 음계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하자면은 산조보다 뭐 정악팀이 더 이제 앞서지게 되지. 국악고등학교 뭐 이렇게 만들면서 정악팀은 뭐 양반 음악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있으면서 15회는 전통악기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 쓰게 돼. 그런데 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이제 애들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음계가 부족한 것이 또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22년 이런 것이 나왔어요. 18년, 22년. 이미 그 중국이나 이쪽에서 25년은 정도 있고, 그걸 썼어요. 사용했고, 이제 그때 교환 교수가 이러는데, 박유칠이라는 교수가 한번 오게 돼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25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주제곡에서 이제 뭐 아리랑을 위한 뭐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됐어 하는 게 25년이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그래요. 깊이는 없잖아요. 그게 깊이는 없고 자칫 전통음악이 사라질까 좀 걱정은 돼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극장이잖아요. 국립극장. 악기를 배워야 이게 악기의 무슨 소리를 만드는데 뭔 역할을 하지, 배우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때는 서울 연주자들은 연주하려면 매일 악기 손보러 와요. 연주할 때는 꼭 악기를 손을 봐야 되거든. 피아노도 맨날 조율을 하잖아요. 그런 시절에 지금 돌아가신 황병주 선생님이 우리 공장을 악기를 사러 왔죠. 제가 돈이 없어서 레슨비는 못 드리겠는데 악기를 최고로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좋지 그러는 거예요. 종로 피카디리 옆에 단성사 그 사이에 황병주 선생님이 가야금을 가르쳤어. 그래서 걸어서 이제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월수금 다니면서 이제 그 악기를 배웠죠. 나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외우고 있었거든. 그걸 따딘 딴딴딴 하면서 속으로 이제 외우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서울이 얼마나 복잡해요. 어디 길 걷다 도간 팍 부딪힐 때도 있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 선생님, 나 어느 대목 그걸 내가 좀 까먹었는데 그 대목 좀 연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야, 뭐냐, 전화기들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해줘. 그러면 나는 그걸 담아. 그걸 담아갖고 연결을 시켜. 아침에 7시쯤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배운 거랑 다 연주를 해봐. 그러면 쫙 나와. 그 아침에 맑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배우는데 그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 어이, 역시 전라도 사람이라 다르구만. 그러시면서 이제 그만 배워도 되겠네. 그런 거야. 근데 그만 배워도 되겠다는데 두 번 다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내가 돈 주고 배우는 거 아니라.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을 좀 벌었다면 그 돈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아마 연주자가 됐을 게 충분히. 그 연주자들이 내 악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그 하고자 하는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제일 좋지. 맨 처음에 고등학교 내가 들어갈 때 이제 내 악기를 샀어. 이제 뭐 대학을 갔어. 바꿔. 근데 나중에 철 들어서 나한테 찾아와요. 선생님 악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왔대요. 후계자가 지금 2사람 나왔고 우리 아들이 또 지금 한 10년 됐나? 벌써. 나는 이렇게 해서 고생하니까 내 아들은 좀 저거 학교 나와가지고 편한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50년 후에 보자 그랬어요. 지금 내가 1등이 아니라도 그때 얼마나 아껴 살아남는가 보자 그런 얘기죠. 여기는 이제 후반촌에 우리 이제 전시장 겸 안집 가지고 있고 저쪽에 이제 전미동에 있는 거 이제 공장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을 하잖아요. 줄을 꽈야 돼. 그러면 이 길이가 한 50m 돼야 돼, 거의. 평수도 200평이나 돼. 또 거기서 줄도 끄고 하니까 딱이야.